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오를 방금 넘었습니다. 김홍걸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언론에. 월간조선이 김대중 미국 내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를 계속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홍걸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1억 달러 수표, 그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국정원이 2010년에 입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시작을 했고, 조사 결과 증거 등으로 봐서 김대중 비자금이 실제할 가능성이 다대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던 그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공개를 한 게 바로 1억 달러 수표 사본이었습니다. 김홍걸 씨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국정원이 그 사본을 입수한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센트까지 포함하니까 10개가 붙어 있는. 자, 그런데 월간조선이 이렇게 집중 취재를 해가지고 비자금 의혹, 그리고 국정원이 조사한 관계 은행의 계좌, 조성 방법까지 국정원 문서를 통해서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냈는데도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다른 언론이 이걸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성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좋든 나쁘든 이제 언론이 다뤄야 하는데 주로 별로 좋지 않는 이름으로 김홍걸 씨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을 놓고 형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김홍걸, 김홍업 관계로. 그런데 김홍걸 씨는 백선엽 장군은 국립현충원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또 이미 묻혀 있는 사람 중에 자기들 나름대로 멋대로 친일파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파내야 한다. 무덤을 파내야 한다. 여러분, 무덤을 파낸다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는 잘 아시겠죠. 파묘법이란 걸 만들고 국립현충원에서 파낸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이 부관참시도 나오겠어요. 부관참시는 어떤 역적을, 나중에 역적으로 밝혀진 자를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그 시신을 참수하고 시신을 짓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관참시는 저 서양에서도 있었습니다. 부관참시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청교도 혁명을 주도했던 클로멜이죠. 클로멜이 영국 왕을 사형에 처했다 해가지고 그 아들이 다시 집권했을 때는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클로멜의 목을 잘라가지고 한 20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앞에 걸어놨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비슷한 파묘법을 지금 만든 사람이 김홍걸 의원이에요. 그럼 자기가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홍걸과 동과의 문제가 왜 이렇게 엮여서 돌아가는지, 이게 김대중이란 성역이 무너진다든지 성역이 효과가 없는 그때 비로소 언론이 달리 들어가지고 이 비자금 의혹을 취재를 할지 한번 두고 보겠는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조선닷컴 기사 제목이 이렇네요. 금수저 위에 통수저, 민주 김홍걸, 강남 마포의 집 세 채. 통수저가 뭐냐 이렇게 읽어보니까 대통령이랍니다. 대통령. 금수저, 흑수저, 또 통수저, 대통령 통자 통수저가 하나 생겼답니다. 이게 뭐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21대 의원이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대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180명 중 민주당 의원 180명 중 다주택 보유자가 42명이다. 상당히 많네요. 비율상.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임종성 경기 광주을 의원으로서 서울, 강남, 송파, 경기, 광주, 하남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의원은 서울, 강남, 서초, 마포에 각각 한 채씩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김 의원 재산은 신고가액, 신고한 값은 사실은 시세보다는 항상 낮게 잡히죠. 75억 5천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금수저 위에 통수저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신고한 재산은 75억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시세로 한 100억 잡아봅시다. 100억. 그럼 김홍걸 씨가 이 100억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 사업을 올렸는지 궁금한데, 돈과 관련돼서 자꾸 이름이 나오는 거는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 말년이죠. 말년에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진 건 있죠. 이권과 관련해서 수십억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수십억의 뇌물을 받았는데, 그러면 중형을 살아야 하는데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면 복권되었으니까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공직자가 되면 안 되죠. 더구나 야당은, 지금 집권 여당은 자신들의 말만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정치인들이다. 우리같이 용감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뭐라고 질문하면은 사상 문제라든지 이런 걸 검증하면 화를 벌컥 내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당신은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라고 하는데 그 민주가 가만히 보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장 깨끗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돈과 비자금이란 이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까지 거기와 연관되어 가지고 돈과 엮이는데, 어쨌든 김홍걸 의원이 그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2009년에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정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 김홍걸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홍걸, 이희호 이런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 내 비자금 약 13억 5천만 달러 의혹이 있다. 그 중에 1억 달러가 중국에 투자되어 가지고 그 수익금이 평양의 과기대로, 김진경 씨가 운영하는 과기대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보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또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FBI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주재하는 우리 국정원의 정보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내부 폭로가 있었습니다. 김홍걸과 동업을 했던 사람이 내부 폭로를 했으니까 아주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 사람이 제공한 게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1억 달러 수표였습니다. 이 돈이 중국에 투자된다 이거예요. 투자돼 가지고 그게 북한으로 들어간다. 그러되면은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오점인 대북 송금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현대그룹을 앞세워 가지고 김정일을 만나기 전에 5억 달러의 금품을 북한으로 김정일에게 보냈는데, 아들까지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거 뭐 대를 이어서 북한에
이렇게 해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조사를 했는데 상당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덮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국정원이 잘못한 거죠.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해외 말하자면 유출 국가 재산 또는 사유 재산일 경우에는 탈세 혐의가 있으니까 했어야 되는데 이걸 덮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김대중을 왜 뒷조사하느냐, 요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김대중 비자금 사건의 의혹의 실체가 월간조선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래도 재판 중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재판장은 김대중 비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왜 국정원이 이 수사를 했느냐, 수사하는 경비는 예산은 왜 이렇게 변칙적으로 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조사를 지시했던 차장 그리고 국장은 지금 실형을 각각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2년씩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되어야 하고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 방향으로 관심을 끄는 사람이 김홍걸 씨입니다. 김홍걸 씨. 자중자애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자중자애해야 할 사람이. 어쨌든 통수저란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금수저 위에 통수저. 지금 요사이 집값, 주로 아파트값 상승 문제로 이 정권의 기반이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30, 40대 지지층인데 여기가 흔들리고 있다 해가지고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이 정권 들어서서 강남 아파트의 시세가 51.7%나 올랐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그런데 강남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정책이 강북 아파트를 더 많이 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강북의 아파트 상승값은 55.2%랍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강남을 잡으려고 하다가 강남 잡는 것도 실패하고 강북은 더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주변 지역도 막 등달아 오르고 해서 이 부동산과 이 정권의 대결에서 부동산이 이기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는 대책이 주로 세금으로 해결을 하겠다, 보유세를 높이겠다 등등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MBC는 정권의 명령을 고분고분 잘 듣지만은 아파트는 명령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명령을 안 들어요. 시장은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동산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그 속에서 다시 김홍걸이라는 이름이 강남 서초, 또 어디죠? 강남 서초 마포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 강남 서초. 대통령 강남 서초 마포에 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가 재산 신고가액이 75억 5천만 원이다 하는 아주 드라이한 수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1억 달러 수표 사설이 국정원에 의해서 입수되었고,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 의혹의 규모가 13억 5천만 달러다. 이 조단입니다. 조단이. 이게 권력의 힘으로 또는 언론의 무능으로 영원히 덮여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뭐 이런 링컨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그리고 일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게 한국에서 들어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